안녕하세요. BTV 영화 추천관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며칠 후면 무려 2018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네, 제가 이병헌 감독님 후임으로 들어온 게 3월이었는데요. 벌써 9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정말 올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영화 추천관에서 소개한 작품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올 한 해 영화 추천관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한 영화가 대략 300여 편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일은 정말 보람있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BTV 시청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상영작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2017 영화 대결산입니다. 네, 결산이란 말 들으니까 정말 연말인 게 실감이 나는데요. 올해 관객과 BTV 시청자분들께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작품들이 뽑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영진이가 선정한 흥행순위 탑 10을 정리해봤는데요. 올 한 해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국내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수들 깨워라.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완벽 범죄, 프리즌.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민원왕 할머니가 전하는 묵직한 감동, I can speak. 진퇴양난의 조선, 나라의 운명을 건 두 충신의 대립, 남한산성. 진짜꾼들의 예측불가 팀플레이, 꾼.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권력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뒷모습, 더 킹. 목숨보다 절자가 중요해요. 경험 전문, 경찰 대생들의 범인 잡는 청춘 수사 액션, 청년 경찰.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지옥섬 군함도,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다. 군함도. 나쁜 놈들 때려잡는 강력반 형사들의 조폭 소탕 작전, 범죄 도시. 우리 좀 서로 믿읍시다. 남한 형사와 북한 형사의 예측 불가 공조 수사, 공조.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택시운전사와 독일 기자의 이야기, 택시운전사. 올 한 해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들이 눈에 띄죠. 1위 택시운전사부터 10위 프리즌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한국 영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한국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마 브로맨스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1월에 이제 더킹과 공조가 같이 개봉하면서 브로맨스 시작을 알렸었죠. 더킹은 통쾌한 정치 풍자로 리얼리티 가득한 이야기를 보여줬는데요. 부장님, 뻘! 러브샷 한번 하겠습니다. 정우성, 조인성 배우의 외모가 참 비현실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정우성, 조인성 투샷을 큰 스크린에서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킹에 정우성과 조인성이 있었다면 공조에는 현빈과 유해진 씨가 있었습니다. 캐스팅 당시에 이제 북한과 남한 형사 이야기에 모든 분들이 아마 유해진 배우가 당연히 북한 형사일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셨는데 영화 개봉되면서 모두가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한 최정예 특수 요원을 쫓았던 용의자, 또 송강호와 강동원이 출연했던 의형제인데요. 무겁고 진지한 영화들이었죠. 공조는 적절한 유머와 가벼운 분위기로 익숙한 소재를 새롭게 보여줬다 하는 평이 많았습니다. 배우 현빈 씨 모습도 새로웠는데요. 그동안 드라마에서 로맨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공조에서는 액션 배우로 변신했어요. 수트 입고도 잘 싸우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차에 매달리고 정말 온몸을 내던진 액션 보여주셨습니다. 자, 올해가 현빈 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조에 이어서요, 최근 개봉한 꾼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해 누적 관객 수 2편을 통해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맨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 경찰입니다. 올해 여름 극장가 역시 굉장히 뜨거웠죠. 군함도 택시운전사 같은 기대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청년 경찰은 그 사이에서 의외의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흥행 요인이 뭘까요? 네, 사실 올여름에 유일무이한 또 오락 영화였죠. 굉장히 또 무거운 역사극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나 좀 도와줘. 못 걷겠어.
내가 소세지 줬잖아. 그거 네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네가 먼저 달라 그랬잖아. 먹었으면 내가 달라고 안 했지. 캐릭터들도 워낙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코미디 장르의 영화가 사실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이렇게 드물었잖아요. 관객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최근에 몇포 세대다 하면서 이 젊은 층들의 좌절감들이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경찰, 교육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더킹, 공조, 청년경찰 외에도 브로맨스 영화가 정말 많았었는데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프리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한석규, 김래호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무게가 있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힘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석규, 김래호한 배우 사이에 그 뭔가 이렇게 묘한 브로맨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브로맨스 아니고 로맨스 영화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멍도 이쁘게 된다. 워낙 이 열성적인 팬덤이 불안당원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브로맨스 아닌 그 로맨스가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절절한 멜로 영화여서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자, 2017년은 브로맨스 영화 못지않게 실화 영화도 참 많았었는데요. 군함도, 대립군, 남한산성, 대장 김창수, 박열, 택시운전사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였죠. 택시운전사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누적 관객 수가요. 무려 1218만 명. 역대 흥행순위 8위입니다. You won't get paid if you don't take me to Guangzhou. You understand?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No Guangzhou, no money. No money?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실존 인물인 독일 기자의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이 소재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영화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좀 새로운 접근을 가능했던 것 같고 덕분에 이전의 영화들과 차별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봉 전부터 영화를 기대한 이유는 바로 배우 송강호 때문이죠. 어떤 영화에서 사실 무슨 역할을 해도 납득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눈빛 하나로 사실 영화 기억되고 있죠. 송강호 씨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은 배우는 독일 기자 역으로 출연한 토마스 크레츠만이었는데요. 피아니스트, 레지던트 이블,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서늘한 느낌을 주는 배우였는데 이 택시 운전사에서는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더 새로웠습니다. 올해 택시 운전사와 함께 1000만 관객을 예상한 작품이 있었죠. 바로 군함도였는데요. 유승환 감독의 작품에 260억이라는 제작비가 투입이 됐고 또 황정민, 송중기, 소지섭의 출연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800만이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군함도는 개봉과 함께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죠. 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화적 완성도는 뛰어났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영화 속 리얼리티가 굉장하더라고요. 실제를 고스란히 옮긴 그 춘천 세트부터 시작해서 폭파 장면, 또 액션 장면들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유승환의 것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군함도와 더불어서 남한산성 역시요 역대급 캐스팅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까지요. 이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죠. 김은 작가의 동명소설을 아주 충실하게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청의제안의 화친과 척화로 나뉜 조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신하의 논쟁, 이병헌과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옮겨낸 이 팽팽한 연기 대결이 관람 포인트인데 현장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맞붙는 연기를 할 때는 다른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 에너지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남한산성 속에 또 영화 속에 보이는 그 추위도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추운데 그때 또 얼마나 더 추웠나 싶더라고요. 남한산성은 추석 시즌에 맞춰서 킹스맨 골든서클과 함께 개봉을 했는데요.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흥행에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바로 마블리의 탄생을 알렸던 범죄 도시입니다. 큰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도 아니고 유명한 스타가 대거 등장하는 작품도 아니었는데 무려 687만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범죄도시뿐만 아니라 또 뒤이어서 개봉했던 브라더까지 또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마동석 배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곽광을 받는 이유는 내가 원래 애기 피부인데 요새 건조해가지고 그 마스크와 그 마동석 배우가 전달하는 어떤 정서의 그 언밸런스에서 나오는 그런 게 마동석 배우의 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올해가 바로 이 마동석 씨의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10위권 내 국내 영화들 중에서요, 눈에 띄는 작품이 또 한 편 있습니다. 바로 I Can Speak입니다. 위안부 소재를 휴먼 코미디 장르에 녹여서요,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냈었죠. 그동안 위안부 소재를 담은 영화들은 참혹했던 경험과 상처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I Can Speak는 이 라옥분 여사가 지닌 고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죠. 영화를 보는 내내 역시 나문희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나문희 배우는 I Can Speak로요, 데뷔 56년 만에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더 서울 어워즈와 영평상, 청룡상, 여성영화인상까지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석권하셨습니다. 나문희 배우가 더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든든한 조력자, 후배 배우 이재훈 씨의 역할도 컸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영리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감정적으로 절제하면서도 표현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더욱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이재훈 배우가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드러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얼마나 더 큰 배우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저희는 박열로 또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요. 잘 지내시죠, 이재훈 씨? 보고 싶네요. 다음 작품 캐스팅하실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사부터 프리즌까지 2017년을 빛낸 한국 영화 탑10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화들 중에서 각자 올해의 한국 영화 한 편을 뽑아야 된다면 어떤 영화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I Can Speak를 뽑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까지 담아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마음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이 영화의 선의가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사, 엄연히 존재하는 비극을 다룰 때 길잡이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I Can Speak를 저는 뽑았습니다. 네, 저는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을 뽑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 영화의 기품이란 것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원작 소설을 다룬 그 한국 영화는 많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연출의 색깔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면서 원작을 어떻게 연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과 또 그런 해석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추위가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영화인데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사실 대중과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그 황동혁 감독의 노련미가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하나 선정한다면 흥행순위 탑10 안에는 없습니다만 이준익 감독의 박열을 선정하고 싶습니다. 저예산으로 만드는 영화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테크닉들을 보여주셨는데, 공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세계가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존했던 인물과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역사를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진정성을 아주 적절히 관객들에게 전해줬던 아주 멋진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영진이가 선정한 흥행순위 탑10 외에도 의미 있고 좋은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영화만큼 외화도 또 큰 사랑을 받았었죠. 2017년 해외 영화 흥행순위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